안녕하세요. 35년 경력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도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기조차 꺼려지시나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짜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0대 이후 입냄새로 고민하는 분들의 80% 이상이 구강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글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58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넘게 입냄새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고 양치질도 하루에 5번씩 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다고 피해요. 이제 가족들과 가까이 앉기도 무서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변비는 없으신가요?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은 없나요? 그제서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소화도 안 되고 목에 가래가 자꾸 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50대 이후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구강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4가지 숨겨진 원인과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위장입니다. 50대 이후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발효가 시작되고, 이때 발생하는 가스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경우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독특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위장 문제로 인한 입냄새 환자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소화 장애와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2세 김철수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복에 심한 입냄새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깨면 입안이 쓰고 텁텁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만성 위염이 발견되었죠. 균 제거 치료를 받은 후 2주 만에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30년간 고생했던 입냄새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상쾌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흔한 세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균이 급속히 증식하여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균이 생성하는 암모니아와 황화합물이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장 건강을 위한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위산 분비를 촉진하세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됩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탄수화물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침의 항균 성분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해 입냄새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산 분비 리듬을 깨뜨려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되 과식은 피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발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이상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는 위산 역류를 방지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목과 입에서 신맛과 함께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균이 위장 환경을 개선해 냄새 발생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 컵의 요구르트만으로도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든 요구르트는 피하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양배추즙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U가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생양 배추를 갈아서 즙을 내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양배추즙을 활용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위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두 번째 원인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50대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혈액을 통해 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숨을 내쉴 때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거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 더욱 심해집니다. 간은 하루에 약 1500리터의 혈액을 정화하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또한 500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을 담당하며 우리 몸의 독소를 중성화시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세포가 감소하고 간 효소 활성이 떨어져 해독 기능이 저하됩니다. 56세 이순자 씨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이 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억울했다고 하더군요.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제는 자신 있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간 기능이 이렇게 입냄새와 관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방간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간 질환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50대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 독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독소들이 폐를 통해 배출될 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간 손상의 대표적인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또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오른쪽 상복부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누렇게 뜨거나 눈의 흰 자위가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간 건강을 위한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할 때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합니다. 이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연속으로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하루 이상 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 간에서 독소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물은 간의 해독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간 기능 활성화에 도움됩니다.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간 해독을 돕는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인돌스리카비놀 성분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강황도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며 간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 티스푼의 강황가루를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강황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간 건강에 도움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간이 재생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간세포는 밤에 재생되므로 충분한 수면이 간 건강의 핵심입니다. 늦은 야식은 간에 부담을 주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간 건강에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세 번째 원인은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혈액에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것이 폐를 통해 배출될 때 생선 비린내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여 2리터의 소변을 만드는 정교한 기관입니다. 또한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비타민 D 활성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신장 기능이 감소합니다. 64세 조명희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입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요리를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생선을 먹지 않아도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신장 건강 관리를 시작한 후 2달 만에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 안 난다고 해요. 정말 기뻐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요독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혈액 속의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입냄새뿐만 아니라 메스꺼움, 구토, 가려움증, 부종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건강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을 급속히 악화시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히 마시세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피하세요.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팥은 이뇨작용을 도와 노폐물 배출에 좋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부종을 완화합니다. 팥물을 끓여서 차처럼 마시거나 팥죽을 해 드세요. 옥수수수염차도 신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옥수수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이 풍부해 이뇨작용을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신선한 옥수수수염을 깨끗이 씻어서 끓인 물을 하루 3컵 마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적정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으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은 하루 48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도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정상 범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꾸준한 운동도 신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장 기능을 높입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세요. 네 번째 원인은 호흡기 문제입니다. 50대 이후 폐 기능이 저하되고 기관지가 약해지면서 가래가 자주 생깁니다. 이 가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경우 더욱 심해집니다. 폐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폐포의 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기관지 섬모의 운동성이 떨어져 가래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기관지에 세균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며 악취가 발생합니다.
59세 박동수 씨는 몇 년 전부터 목에 가래가 자꾸 끼고 입냄새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답답하고 끈적한 가래를 뱉어내야 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부비동 CT 검사 결과 만성기관지염과 축농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호흡기 관리를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목이 시원하고 입냄새도 거의 사라졌어요. 축농증은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코막힘 두통과 함께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부비동에 고인 농이 목으로 흘러내리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만성화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도 호흡기를 통한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기관지까지 자극하여 기침과 가래를 유발하고 신막과 함께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한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습도를 60%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습도계를 이용해 습도를 체크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번 식염수로 코와 목을 세척하세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g을 넣어 만든 식염수로 코와 목을 헹구면 가래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 세척은 한쪽 콧구멍으로 식염수를 넣어 반대쪽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목 가글도 중요합니다. 식염수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로 30초 이상 가글하면 목에 있는 세균과 염증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루 3회 정도 하면 좋습니다. 호흡기에 좋은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도라지차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가래 제거와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차는 항염 작용이 있어 기관지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모가차나 배차도 기침과 가래에 효과적입니다. 금연은 절대 필수입니다. 담배는 기관지를 직접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섬모 운동을 마비시켜 가래 배출을 방해합니다. 또한 담배 연기에 독성 물질이 폐에 축적되어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금연 후 2주만 해도 기관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도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과 거의 같은 피해를 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코와 목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호흡 연습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씩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폐 기능이 개선되고 가래 배출이 쉬워집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를 내밀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배를 집어넣으며 천천히 내쉬세요. 복식호흡은 폐활량을 늘리고 기관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확신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복식호흡을 한 후 양배추즙을 마시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과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복식호흡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른 밤 동안 정체된 호흡기를 깨우고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양배추즙은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유와 설포라판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이용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양배추로 직접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몇 끼 30번 이상 씹어 먹고 식후 30분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천천히 씹는 것은 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하므로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식사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배부름을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7점 정도에서 식사를 마치세요.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량을 일으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일찍 느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채소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늦은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밤에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발효되어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물은 하루 2리터 정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병에 시간을 적어두고 시간마다 일정량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므로 물 섭취량에서 제외하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빠른 걸음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은 전신순환을 개선해 모든 장기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높이고 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하세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하면 좋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원예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웃음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유머러스한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세요.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숙면을 취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이 시간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간이 재생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모든 장기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침실 온도는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카모마일차나 라벤더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족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위내시경관 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흉부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며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받으시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도 함께 하세요. 간 기능검사는 매년 받아서 수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도 마찬가지로 매년 받아서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수치를 확인하세요. 구강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입냄새의 근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양치질과 혀 닦기, 치간, 칫솔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을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세요. 양치질은 하루 3회 식후 30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산성화된 구강 환경에서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몰을 사용하고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혀 닦기도 중요합니다.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서식하며 이것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 혀 클리너나 칫솔로 부드럽게 혀를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닦으면 혀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청소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간 청소를 소홀히 하면 치주 질환이 생기고 이것이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가글도 도움이 되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알코올 성분은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알코올 제품이나 식염수를 이용한 가글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7세 정미경 할머니는 5년간 심한 입냄새로 고생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피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 떨어져 앉아야 했습니다. 여러 치과를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종합검진 결과 지방간과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금주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으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3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뽀뽀해달라고 해요. 가족들과 가까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73세 김태식 할아버지는 만성기관지염과 축농증으로 인한 입냄새에 시달렸습니다. 담배를 40년간 피운 결과였죠. 기침과 가래가 심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금연과 함께 호흡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식염수 가글 복식 호흡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도라지차와 생강차를 매일 마시고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2개월 후 기침과 가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목소리도 맑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냄새가 거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어요. 40년간 피운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더니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61세 박순희 씨는 갱년기 이후 심한 소화불량과 입냄새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었습니다. 밤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위장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천천히 씹어 먹기, 저녁 8시 이후 금식 등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요가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한 달 후 속 쓰림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역류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입냄새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사람들과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어요. 갱년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올바른 관리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입냄새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신 건강의 신호이며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합니다.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위축되어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진짜 원인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좋아집니다. 건강한 습관은 21일이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 큰 동기를 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전신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치 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원인을 의심해 보세요.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씹기, 적절한 수분 섭취를 실천하세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와 충분한 수면, 간에 좋은 음식 섭취를 하세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와 염분 제한,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과 습도 조절, 복식호흡 연습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분명 개선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개선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입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합니다. 건강한 습관만 만들어도 입냄새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건강한 몸과 향기로운 입냄새로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입냄새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